예, 우리 교재 내용 챕터 1 원료 품질의 개요. 원료 품질의 개요라는 얘기는 일단 이 어획된 수산물을 어떤 식품의 원료로 보겠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산업의 어획 후 처리의 정의. 그래서 1995년도에 FAO, 다시 말해서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를 의미하죠.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는 책임 있는 수산업을 위한 행동규범을 채택했다. 책임 있는 어업활동에 대한 준칙을 국제적 차원에서 규율한 바 있으며 여기에는 책임 있는 어획 후 처리와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해서 책임 있는 어업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업의 개념이라는 것은 FAO에서 지금 정해놓은 것들이에요. 책임 있는 어업은 생태계 및 생물 다양성을 고려하여 수중생물 자원의 효과적인 보존, 관리 및 개발, 보장할 수 있는 국내적 국제적 실행 원칙 및 기준하에서 이루어지는 어업으로 정의된다. 처리의 개념을 볼까요? 우리 처리의 개념이 그 네 줄로 쭉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크게 첫 번째로 보면요. 책임 있는 어획 후 처리는 어획된 수산물의 왜곡되지 않은 가격의 형성. 두 번째는요. 공정한 무역의 실현. 세 번째로요. 안전성 유지. 그리고 네 번째로 가공 및 유통 과정에서 손실을 최소화. 다섯 번째로요. 부가가치 제고. 마지막으로요. 어획 부분에 과도하게 가해지고 있는 어획 강도와 남획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적 실천 원칙 및 기준하에서 이루어지는 제반 어획 후 처리 활동으로 정의된다. 다시 말해서 만약에 문제에서 다음 중 책임 있는 어업 처리의 개념이 아닌 것은 하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왜곡되지 않은 가격의 형성, 가격, 공정무역, 안전성, 손실의 최소화, 부가가치, 남획 방지 이러한 것들 외에서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어획 후 처리의 개념. 어획 후 처리라는 개념은 뭘까요? 어획 후 처리라는 개념은 크게 말해서 어획,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그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았다 이랬을 경우에 이 수확 이후에 어획 이후에 소비자 손에까지 도달하는데 행해지는 인간의 모든 그 행동들을 전부 다 어획 후 처리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그 포장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장을 할 수도 있고 그러한 뭐 세척이라든가 가공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어획 후 처리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어획 후 처리란 어획된 수산물이 선상에서 양육된 어항까지 그리고 산지 시장에서 소비자가 구매함으로써 소매점까지 유통 과정에서 선도 및 품질 관리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품질 유지, 식품 안전성 확보, 전처리 가공, 포장, 저장 등 소비자의 니즈를 산지 단계부터 적용함으로써 비용 절감과 상품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생산, 품질, 식품 안전성, 경영, 마케팅에 일괄된 경제적 관리 활동이다. 다른 표현으로 어획 이후에 소비자 손에 전달될 때까지 행해지는 모든 행동들을 전부 다 어획 후 관리로 보겠다 하는 개념입니다. 농산물의 수확 후 처리와 어획 후 처리의 비교. 일단 농산물이냐 수산이냐 요걸 두 개를 비교를 해놨는데요. 이 농산은 대부분 다 살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똑 떨어졌다고 해서 이 사과가 죽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과가 계속 살아서 생명활동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살아있다는 개념 때문에 생명활동 이것을 어떻게 잡아주느냐 이게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의 기본 개념이고요. 수산물은 반대로 살아있는 것보다는 우리 물론 이제 활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살아있지만 대부분
이 살아있는 것보다는 죽어있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생명활동하고는 관계없이 죽은 다음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죽고 나면 우리가 사람도 그러죠. 노화, 늙습니다. 늙고 나면 그 다음요 사망입니다. 죽고 나면 그 다음 나타나는 게요 부패. 그래서 결국 농산물이 됐든 식물이 됐든 동물이 됐든 결론은요 세포가 노화되면 사망에 이르고요 사망 이후에는 썩어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죽고 난 이후에도 부패를 줄일 수 있느냐 하는 게 수산물의 기본 출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통점 한번 볼까요? 생산관리, 품질관리, 안전성관리, 경영관리, 마케팅에 5가지 관리 요소의 기술이 결합된다는 점은 유사하거나 동일하다. 차이점은요. 살아있는지 여부, 전처리 단계, 포장, 수송과 저장, 어획 후 처리 주체라는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살아있는지 여부, 농산물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꼭 에틸렌 변화가 선도를 좌우하는 건 아닙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생명활동을 조금이라도 줄여줘서 저장 기간을 늘릴 것이냐 하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수산물은 활호를 제외하면 죽은 상태에서 사후 강직이 일어나면서 아데노신 3인산 ATP를 얘기를 하죠. ATP의 변화가 선도를 좌우한다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결국 사후 관리, 죽은 이후에 부패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느냐 하는 게 수산물의 기본 개념입니다. 전처리 단계에서는요. 수산업에서는 어획 후 처리가 바다에서 이루어지는지 혹은 양육지에서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다소 차이가 발생한다.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포장과 수송. 포장은 대량 수송을 위해 나무나 플라스틱, 스티로폼 재질의 어상자, 농산물과 달리 산지에서 소비자와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소포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시 말해서 이제 그 수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배로 대량으로 어획을 하다 보니까 이 배 위에서 소비자한테 바로 갈 소포장을 잘 안 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물고기를 잡아다가 항구로 가지고 와서 항구에서 내려서 하역을 한 이후에 이 하역된 것을 다시 세척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듬는다든가 이런 처리를 거쳐서 이 소포장을 하는 이러한 형태지만 농산물은 어떻습니까? 산지에서 바로 소비자에게 바로 갈 수 있도록 소포장을 하고 있다 하는 개념이에요. 수송은 냉동 탑차나 일반 화물 트럭이 이용되고 저장에서는 냉동 창고가 이용되므로 저온 유통 시스템의 구성이 농업과 다소 차이가 있다. 그래서 지금 농업에서는 거의 대부분 냉장의 개념을 많이 쓰고요. 수산물에서는 냉장보다는 얼려버리죠. 냉동의 개념이 더 크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어획 후 처리 주체와 장소. 농업은 산지 유통센터. 수산업은 위판장이 주로 장소이자 주체가 된다. 수산물 원료 품질의 특징. 수산 원료의 특성을 봤더니 첫 번째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많더라. 우리 바다에서 나오는 생물들 이것들은 전부 다 수산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식부. 가식부라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부위를 의미해요. 조직, 성분, 조성이 서로 다르더라. 그래서 동일한 우리 참치 한 마리를 놓고 얘기를 해볼까요? 참치라면 굉장히 크죠. 이렇게 물고기가 커다랗다 보면 각 부위별로 이 조직이나 성분이 서로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치 한 마리 가지면 우리가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어획 장소와 시기가 한정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 봄 쭈꾸미, 가을 낙지 이런 얘기들이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계획 생산이 어렵고 생산량의 변동이 심하다. 그래서 계획 생산, 다시 말해서 이제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계획 생산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가능해요. 왜냐하면 내가 어느 정도 땅에다가
어느 정도 파종을 하면 수확량이 얼만큼 되겠다라는 게 예측이 가능하지만 수산물은 그게 아니죠. 바다에 그물 들고 나가면서 내가 오늘 몇 마리 잡아오겠다 이런 개념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수산도 계획 생산이 어느 정도는 지금 조금씩 가능해지고 있어요. 이유는 양식이라는 게 양식 기술이 발달하면서 양식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계획 생산은 가능해지고 있지만 결국 모든 그 수산물이 다 양식이 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연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러한 계획 생산 그리고 생산량 변동이 매우 심하더라.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자연 환경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 어획 시 상처를 입어 부패 변질되기 쉽다.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 보면 이 사후 관리 부패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주로 우리가 그물로 뭐 낚시로 이러한 방법들을 이용해서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물로 잡았을 때하고 낚시로 잡았을 때 차이점은요. 그물로 잡게 되면 그물에 걸려서 물고기가 여러 시간 동안 장시간 동안 몸부림을 칩니다. 이렇게 되면요. 상처가 많이 나게 되죠. 근데 낚시는 몸부림이 적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처가 적죠. 그래서 어획 이후에 이 그물로 잡았냐 낚시로 잡았냐에 따라서 이쪽은 저장 가능 기간이 부패가 빠르고 이쪽은 부패가 늦은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고기를 잡을 때 될 수 있으면 상처를 또는 이러한 과다한 몸부림을 치지 않도록 잡는 것들이 이 어획 이후에 관리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고 있어요. 7번 불포화 지방산 함량이 많아 산화에 의한 변질이 쉽게 일어난다. 그래서 불포화 지방산 우리 참치에 DHA가 많이 들어있다고 그러죠. 이게 뭐 어린 아이들 뇌 형성이라든가 이런 데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러한 DHA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불포화 지방산에 포함되고 있어요. 내장과 함께 수송되므로 세균과 효소에 의한 변질이 촉진된다. 내장, 아가미 우리 가장 먼저 부패되는 부분이 사실은 내장 쪽이죠. 그래서 이런 내장 쪽에 어떠한 세균, 효소 이런 것들에 의해서 부패가 빨라지는 이러한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냉동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요. 어패류 부착세균은 저온에서도 증식이 활발함으로 쉽게 변질된다. 여기에서 어패류 부착세균은 저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부패 관여하는 세균을 보면 온도에 따라서 고온, 중온, 저온성 세균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물론 어패류에 부착된 세균이라고 해서 전부 다 저온성 세균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일반 대기 환경보다는 이 수중 환경, 물이 온도가 더 낮습니다. 우리 여름에 이 바닷가에 가보면 해수욕장에 갔을 때 이 공기보다는 물 속에 들어갔을 때 훨씬 더 시원하죠. 물이 온도의 변화가 훨씬 더 적다 보니까 온도가 더 낮습니다. 그래서 차가운 물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러한 온도가 낮은 데서도 증식을 잘하는 그러한 세균들이 의외로 더 많더라 하는 것들을 의미해요. 양질의 영양소를 함유한 다이어트 식품의 원료이다. 생리활성 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 그래서 생리활성 물질 하면 건강 기능성 식품들 많이 하죠. 우리 많이 드셨던 게 스쿠알렌 같은 거 상어 연골에서 추출한다고 합니다. 우수한 맛과 기호 특성을 갖추고 있다. 2번 수산 원료의 조직.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어피. 다시 말해서 어피라고 얘기를 하면요. 물고기의 껍질을 의미해요. 그래서 껍질의 구성, 껍질 안에는 이런 근육,
근육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먹는 살 부위를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어피의 조직, 어류의 피부는 표피와 진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껍질 부위를 보면요, 맨 위에 표피, 표피 아래는 진피, 그리고 진피 아래는요 색소세포층이 구성되어 있고 그 아래에 근육층,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껍질로 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근육층, 그리고 껍질하고 근육층 사이에 색소세포들이 모여있는 색소세포층,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껍질의 특징을 봤더니요, 표피에는 끈적끈적한 점액을 분비하는 점액샘이 있어 미끄럽다. 특징이 표피에 점액샘, 점액샘에서 점액을 분비한다. 그래서 점액 하면 끈적끈적한 액체를 점액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끈적끈적하더라. 진피의 일부분이 석회질화해서 비늘을 만들어 표피를 덮고 있다. 진피의 일부가 석회질화됨으로써 비늘을 구성한다. 표피와 진피 사이에는 색소세포층이 있고 진피 안쪽에는 색소과립세포들이 배열해 있다. 표피와 진피 사이에 있는 게 아니고요, 색소세포층이 진피하고 내부 근육층 이 사이에 있습니다. 좀 고쳐주시고요. 어류의 색은 색소세포 중에 들어있는 색소와 비닐색소에 의해서 나타난다. 근육, 어류의 근육은 근섬유가 모여 이루어지는 근속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근섬유, 이런 그 근섬유들이 관으로 이렇게 묶어져 있는, 이건 어류뿐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섬유 속에는 많은 근원섬유가 있고 그 사이에 근형질, 근섬유에는 액틴, 미오신이 대부분 차지. 근육 조직은 수육의 조직이나 조직과 비슷하나 근섬유의 길이가 작고 두껍다. 생선 몸체를 횡으로 절단해 보면 근군이 좌우 상하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우리가 이제 그 물고기가 있으면 이걸 이렇게 절단했을 때 보통 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가시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구성되고 있죠. 그래서 네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교재 내용에는 없지만 근육을 한번 분류를 잠깐 해보죠. 근육을 분류하는데 첫 번째, 어디에 존재하느냐, 존재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골격근이라는 게 있고요. 골격근이라고 얘기를 하면요, 뼈에 붙어 있는 근육을 골격근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리고 심근, 심장을 구성하는 근육이 있고요. 평활근, 평활근은 내장이나 혈관을 구성하는 근육을 우리가 평활근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리고 형태에 따라서는요, 무늬가 있느냐 없느냐 해서 평활근, 요건 다른 말로 민무늬근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횡문근, 무늬가 횡으로 있더라 하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골격근하고 심근 같은 경우는 횡문근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이 기능적인 측면에서 나눠보면요, 우리가 이것들을 수의근, 불수의근 이렇게 나누기도 하죠. 그래서 수의근이라면 만약에 사람의 수의근이다 이러면 제가 제 의지로 이렇게 운동이 가능한 이러한 근육을 수의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불수의근은요, 의지로 운동이 불가능한, 우리가 심장이 내가
제가 심장을 빨리 뛰게 하고 싶다고 해서 심장 근육을 빠르게 움직이고, 그리고 천천히 뛰고 싶다고 해서 심장 근육을 천천히 움직이는, 이럴 수 없죠. 하지만 팔을 내가 빠르게 이렇게 움직이겠다, 아니면 천천히 움직이겠다, 이건 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제 의지로, 사람의 의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을 수익은, 움직이지 못하는 근육을 불수익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수익은은 심근, 심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마음대로 내가 빨리 뛰고 싶다고 해서 빨리 뛰고, 늦게 뛰고 싶다고 해서 늦게 뛸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내장 근육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임의로 운동성을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골격근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임의로 운동성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차이점입니다. 동그라미 3번 한번 보죠. 적색육과 백색육. 적색육이냐 백색육이냐, 이걸 나누는 것은 물고기의 색깔을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살 색깔요. 그래서 이 물고기의 살 색깔에 따라서 어떤 지질의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요. 이 두 개는 비교해서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혈압육, 적색육, 혈압육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백색육은 보통육이라는 표현으로 활용이 돼요. 이렇게 나누기도 하더라는 얘기예요. 근육이 암적색을 띠는 붉은살 어류이다. 적색육이니까 빨간색, 백색육이니까 흰색, 이렇게 가겠죠. 그리고 넓은 지역을 이동하면서 서식하는 가다랑어, 고등어, 정어리, 꽁치, 방어 등 회유성 어종이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는 운동성이 많은 그러한 어종이고요. 그리고 백색육은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요, 정착성 어류이다. 그래서 이렇게 그 근해에 정착해서 생활하는 것들은 이러한 색깔이 백색육, 그리고 멀리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생활하는 것들은 근육이 붉은색을 띠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우리가 먹는 어종 중에 대표적인 것들 보면, 고등어 같은 경우에는 회유성 어종으로 해서 적색육입니다. 붉은색 살을 띠죠. 살 색깔이 붉은색을 띠는데, 명태 같은 경우 요것들은 정착성이 있기 때문에 흰색 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회유성 어종들은 지방 함량이 높고 정착성 어종은 낮더라. 다시 말해서 고등어 같은 경우는 이 기름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 명태 같은 경우는 어떠죠? 기름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명태 같은 경우 탕을 끓여 놓으면 맑은 국물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적색육들은 끓여 놓으면 기름기가 많이 뜨는 이러한 특징들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 교재에 적색육의 특징 한번 보죠. 적색육 어류는 백색에 비해 지방질이 많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고도 불포화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으며 기능성 성분으로 알려진 EPA나 DHA 함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미오글로빈, 헤모글로빈 같은 색소 단백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색소 단백이 많으니까 이런 색깔을 띠겠죠. 그리고 생선을 익혔을 때 짙은 갈색이 나는 부분은 미오글로빈이라는 색소를 포함하고 있어서이다. 살이 흰 부분에는 이 색소가 없더라.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죠. 연어의 살이 분홍색을 띠는 것은 카로티노이드계의 색소인
아스타잔틴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생선살이 젓갈색인 것일수록 산패가 빨리 진행되는데 이는 마이오글로빈이 함유된 헤모색소가 산화를 촉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산패가 지방이 많기 때문에 산패가 빨리 진행되더라. 이 산패라는 경우에는요, 지방이 부패하는 것을 산패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회유성 어류, 한 장소에 머무르지 않고 먼 바다로 옮겨 다니며 생활하는 어류를 얘기하고 있어요. 보통육, 엷은 색일 띠는 흰색 어류이다. 비교적 좁은 지역에서 서식하는 도미, 넙치, 가자미, 조기, 대구 등의 정착성 어류이다. 그리고 정착성 어류라는 개념은요, 멀리 이동하지 않고 한 장소에서 주로 생활하는 그러한 어류들. 어패류의 맛. 산란 전에 어체는 지방질이 많은 시기이므로 어패류의 맛이 이때가 제일 좋다. 맛은 산란 전이 맛있는데 이유는요, 지방 함량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적으로 등육보다는 복부육에 지방이 많고 특유의 감칠맛이 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참치회 같은 경우도 제일 비싼 부위가 어디입니까? 뱃살 쪽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그러한 그 내용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패류의 성분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